삼국지 기행장관 양양이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되게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2019년에 잠시 제가 시안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시안이라는 그 환경이 또 잡아주더라고요. 또 워낙 그러니까. 네, 현재까지 6년간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형급 도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 주변의 도시들을 찾아봐야 돼. 중국은 가다가 길 막히면 도로공사 같은 거 하면 아예 막히잖아요, 길이. 길을 완전 그냥 봉쇄시켜버리고 그렇죠. 네, 물어봤죠. 이거 오늘 안에 지나갈 수 있냐 물어봤는데 오늘은 봉쇄가 되고 며칠간 봉쇄가 된대요. 근데 이제 가실 때 다 가신 것 같은데요. 난 자오고까지 가신 거 보고 와 이제 얼마나 더 남은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얼마나 더 남은 거예요, 이제 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위나라 땅이랑 그 다음에 이제 총나라 땅까지는 많이 이제 돌았고 지금 오나라 땅을 많이 돌았어요. 그것을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후반기 삼국지에 이제 후반기 이야기 기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갈량의 북벌, 그러니까 북벌 지역만 집중적으로 좀 돌아다니는 거가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해 주시고 계신 지역이 있어요. 남만. 지금은 이제 운당성이죠. 네, 그 남만 지역도 지금 생각을, 그러니까 이미 요청 같은 것도 있기도 전에 저는 사전 조사를 다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남만엔 어떤 유적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갈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고 조만간에는 제갈량 북벌 루트를 네,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조금 얘기를 하자면 뭐 기산부터 해서 네. 뭐 서현, 그러니까 서현이 굉장히 지금 위치가 불분명한데 그 서현과 그 다음에 천수로 알려져 있지만 상규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지금 위치가 천수 지금의 시내로 알려져 있지만 그 구체적인 상규성이 어디냐 그게 저한테도 관심사고 또 그 상규성 그 다음에 뭐 기원, 네, 기원도 있었겠고요. 그렇죠. 또 중국은 이제 이게 문제야. 그리고 가정, 예, 가정은 제가 다녀온 적이 있지만 네, 저도 봤어요, 가정 가신 거. 네, 드디어 가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위나라와 총나라 간의 운명과 승패가 갈린 가정 전투가 일어난 현장이자 읍참마속이란 사자성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중국이 네. 우리나라는 특히 답사점 다니고 역사를 알면 뻔해. 요즘은 뭐 찾지도 않아. 그냥 지도 네. 보고 저기야. 그러고 네네. 가거든. 네. 근데 중국도 이제 지역이 다양하니까 그런데 평지 같은 거는 훅 가요. 한국 하면 이럴 수가 없지. 예를 들면 네. 무슨 시골 동네도 아니고 왕궁이 있던 데면은 지금도 시내 중심이지. 그게 네. 변들일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훅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다 그런 건 아니죠. 산악지대라든가 이런 데 또 뻔하니까. 그래서 그치, 어려울 것 같아. 동네가 그대로 있는 데도 있지만 이전하는 데 있고. 그래도 그쪽 지역은 산악도 많고 그래서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또 제가 삼국지 기획의 목표로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낙양도 그렇잖아요. 낙양에 가면 현재의 낙양을 볼 수 있지만 이 낙양에서 실제 삼국지의 낙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 그곳을 찾아가는 게 또 제가 추구하는 삼국지 기행의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상규, 네, 천수의 상규가 어디냐, 네, 그런 부분도 서현 제갈량이 이제 북벌을 하고 한중으로 데려갈 때 서현에서 인구를 또 이제 해서 돌아갔잖아요. 그 대략적인 위치는 다 알려져 있어요. 다만 그게 실제로 내가 찾아가는 데가 그때 그 서현이냐 아니면 상규냐 그런 부분을 항상 공부는 하고 있어요. 뭐 논문도 보고 뭐 이렇게
사료를 찾아보고 또 삼국지 지폐의 위치 고증이 또 잘 돼 네, 있어서 또 그것도 네. 아주 병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GBO하고 내가 가는 데가 여기가 맞을 거야 막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항상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네 조금 그런 부분은 옛날 지도 찾아보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한족 땅 같으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고증이 잘 되는데 여기가 원래 또 이민족 구역. 네 맞습니다. 네. 걔들이 와서 삼국지 좋아할 수가 없지. 그러면 위치도 틀려지고. 그다음 관광객 찾아오면 그럴 때는 이제 자기들 편한 데서 짓거든. 지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막, 네. 예, 막.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드리려는 게 그거였어. 단위 정말 별 세세한 데 다 가시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고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냐 네, 싶은 네, 데가 있잖아요. 또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네.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있어.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구별하세요? 또 어떻게 또 대응하시고? 일단은 가장 그 지리적으로 그 예전 이제 고서를 좀 보는데 이제 수경주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먼저 이제 수경주에서 뭐 강이 이제 어디 이렇게 흐르고 뭐 어떤 성이 어떤 그 강이 성 남쪽에 흐른다. 뭐 그런 기본적인 그 부기 시대 때 또 그 쓰여진 책이라서 가장 먼저 그것을 한번 이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지도를 보면서 수경주에서 말하는 거랑 차이점을 좀 보고 맞네? 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유적지나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또 비석이 있으면 베스트고 네, 현재 이제 어느 정도 고증이 돼서 세워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지폐나 막 여러 가지 좀 보면서 그 여기에 남아 있는 그 뭐 토성이나 그런 거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그 뭐 학자들이나 뭐 문화재 연구소가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다 고증을 해서 비석 같은 것을 세워 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틀린 곳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낙양의 삼국지의 낙양이나 현지의 낙양이냐 그 고증이 잘못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제가 그 사전 조사를 했으면 그 제가 생각하는 곳에 어느 정도의 그 위치다라는 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사실 제가 뭐 그게 그 중국 사람들이 틀리게 고증을 했어서 찾아가는 사람한테 죄 있는 건 아니죠. 그걸 고증해야 네네.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네. 지난번에 그 여포 무덤 가신 것도 봤거든요. 네네. 저기 있네. 저기 보인다. 왔습니다. 여기 공분이 보이시죠? 등록 밑에는 여포를 모신 쉰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 아니 다른 뜻이 아니라 여포 무덤을 과연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네네네. 그러니까 현지에서 여포 무덤이라고 하고 네네네. 또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우리가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진짜 그렇다고 거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네네네. 그런 거 보면 저도 그거 보고 아니 이걸 누가 사기를 쳤다고 그러면 사기를 칠 네네네. 이유가 없어요. 이걸 갖고 여포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걸 여포가 아무리 한국에 유명하다고 해도 이걸 지금까지 기억한다는 것도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네. 거죠. 여포 무덤은 삼국지에 기록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없습니다. 네. 죽은 장소하고도 멀죠, 거의 다. 그 여포가 합의에서 조조가 이제 네, 합의성을 죽었다고. 하고 저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시체를 허창으로 이제 그 보냈어요. 그리고 다만 거기까지가 이제 삼국지의 기록인데 여기가 또 여포의 묘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포에게 술을 올렸나 봐요. 여기 술잔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이 이제
여포가 온 후작이 온 후였는데 여포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이 과거 온 후였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그 실제로 거기가 딱 여포 무덤이라고 저도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여포 무덤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찾아가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여포에 관한 흔적이 아니면 아니,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 저는 사실 네. 그런 게 더 재밌어. 아니 이게 네네네. 도저히 난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그때 안 갔던 네. 게 네. 자꾸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여포 무덤이라고 전해져 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네네. 이게 네. 그것도 그 넓은 중국 땅에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시 한 번 말하면 관광지 개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야 이게 그렇다고 뭐 지나가는 그 동네 사람들이 삼국지 빠만 살아가지고 여씨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네. 리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런 게 더 신빙성이 있든 더 신빙성이 있을 수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이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전해오는 게 와 이건 정말 저는 이게 오히려 삼국지의 인기를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거다. 아, 네. 근데 솔직히 요즘 가면 이제 도시 개발하면서 막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 것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재밌어요. 가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곳을 또 찾아가 가서 느껴지는 게 확실히 좀 뭔가 그런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네. 사실 사실 재밌고 실질적으로 고고학적으로까지 다 완벽히 고증을 됐다라는 무덤은 이제 조유 무덤이 있고 그다음에 주연 무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발견이 삼국지 덕후들한테는 최고의 발견이라 할 수 있는 21세기의 발견 바로 장소의 무덤이 또 남경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누구의 무덤이라고 딱 그런 그 유물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나왔다라는 곳은 사실 몇 군데 없긴 합니다. 네. 아 근데 장소 무덤이 남경에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오. 그- 또 갑자기 남경 가는 생각. 미리 스포를 하자면 업로드가 될 예정. 아. 바로 이쪽이긴 하거든요. 이게 뭘 이렇게 쳐놓은 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쳐놓은 것은 피해서 네,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네, 뭐.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발굴 지역은 다 중국에서 다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그래도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이 나왔다는 건 유물도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그 인장이 발견이 됐는데 보, 장군, 인, 그 다음에 장소가 누후, 그러니까 후작이 누후였는데 누후 그 인장이 이제 황금으로 된 그게 발견이 돼서 이게 장소 무덤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인장. 저기 도굴꾼이 제일 사기 많이 치는 게 인장인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저기 그 확인됐었다는 우리가 그걸 논증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네네. 이게 또 삼국지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옛날에 도굴꾼들이 그 지난번 조조무덤도 그런 건데 네네. 주로 도장 이런 거 흘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무덤에 대해서 하는데 네. 이게 또 어디까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나. 음. 중국의 도굴 산업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우, 또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래서 저는 도굴꾼들이 가끔씩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다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와 부러워요. 그렇게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분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말이에요. 딱 들어가서 예를 들면 한무제의 그 안에 있었던 유물이 그렇게 화려하고 했었다는데 뭐 꽉꽉 네. 찼다는데 뭐. 네, 봤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게 있었구나. 막
그러니까 이게 그런 범죄자적인 시각이 아니라 이런 좀 애호가들의 시각에서 그런 것을 접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저기 비명이 나오는 건데 아니 무덤 안에 네. 지석 같은 거 나오는 건데 네. 이놈 도장 나오는 게 제일 무서워. 그 조슈 같은 경우는 그 딱 이제 알겠지만 그 인장에 딱 조슈라고 딱 두 글자가 이제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장소 같은 경우도 장소 무덤 같은 경우도 이게 정확하게 이제 그걸로 이제 써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맞다라고 이렇게 그 중국 그 당국에서는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것 같고 그리고 장소 무덤이 또 먼저 주연의 무덤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주연이 가족 무덤군이거든요. 주연 가족의 무덤군이지만 장소도 동일하게 장소 가족의 무덤군에서 나타난 이제 장소의 무덤 그리고 지금의 장소의 무덤이 발견이 된 게 남경 시내 있잖아요. 남경의 남쪽인데 시내권에 속해요. 거기가 예전에는 그 삼국시대나 아니면 남조시대 때는 그쪽 지역이 무덤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나도 이번에 파공 갔다 가는데 청나라 애들이 사실 중국을 지배를 하니까 얘들이 역사 애호가가 돼버렸어요. 이게 행세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하고 우리가 너희들보다도 역사 유적을 더 챙긴다. 네. 그래서 원래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는 맨날 파 엎었다고 만들었는데 사실 가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해요. 니네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한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삼국지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쯤 되면은 그 중국의 유명한 황릉 같은 것도 많이 무너지고 그거 청나라 애들이 전부 싹 정리해요. 맞아요. 네. 어디 가나 청나라 애들이 세운 비가 있고 그런 와중에서 삼국지 유적이 또 아주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네. 진짜 돌아다니다 보면은 진짜 뭐 가장 이른 게 원나라 거가 있고 방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명나라, 청나라 그때 그 보수가 됐다라는 것과 사당이 그때 있었던 게 사실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청나라가 만든 게 아니라도 보수한 거는 꼭 이름 적어 놓으니까 그래서 청나라가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삼국지가 역사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라고 댓글에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짧은 기간에 저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렇게 오래 영향을 끼친 시대가 없어요. 이게 단지 소설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청나라 통치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관우라든가 유비장고 조조의 이미지가 중국의 역대 제왕이 얼마나 많아. 영웅도 많고 솔직히 이거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모델이 돼서 사람들에게 끝없이 영향을 미쳤나. 이순신 장군이 미친 영향은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삼국지는 시대가 짧죠. 시대는 짧은데 근데 또 그렇게 엄청나게 짧지도 않아. 삼국시대도 거의 뭐 뒤에 저기 진나라까지 합하면 거의 3세대가 가는데 그 정도면은 하나의 역사적 기간으로는 충분히 성립이 되는데 삼국지만큼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여포 무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이런 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적이고 이게 보면 가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거잖아. 진짜 좋은 말씀. 아니 뭐 괜히 가시는 분 앞에 놓고 쓸데없이 아닙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네.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즈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